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 DB의 시리입니다.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캡컷으로 영상 편집하는 모든 분들께서 고대하셨던 방법일 것 같은데요. 바로 PC에서도 캡컷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캡컷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저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했었던 모바일 버전의 캡컷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열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다운로드 버전이고요. 세 번째는 프로그램도 필요 없이 캡컷이라는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PC 버전, 바로 브라우저에서 캡컷을 활용하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에 캡컷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캡컷으로 PC 버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캡컷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는 웹사이트에서 capcut.com이라고 영어로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캡컷으로 검색을 하니 바로 맨 위에는 모바일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앱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capcut.com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클릭해 볼게요. 캡컷 웹 브라우저를 클릭하니 메인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메인 화면에 보이자마자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웹 브라우저에서 캡컷을 열 것인지 아니면 윈도우에 다운로드를 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캡컷을 활용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을 바로 직설적으로 볼 수 있게 메인 화면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브라우저 창을 열어주세요. 웹 브라우저에 접속하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창은 바로 어떤 화면 비율로 영상을 제작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선택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블랭크 캔버스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저는 틱톡이나 아니면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이런 SNS에 목적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화면 비율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에 올릴 영상 화면 비율을 선택을 하고 크리에이트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웹 브라우저에 보이는 편집창은 정말 단조롭습니다. 자,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맨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들이 미디어, 스톡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스티커, 이펙트, 트랜지션, 필터 보여지네요. 편집 툴이 바로 왼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공간이고요. 내가 만들었었던 편집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차곡차곡 모이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스마트폰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리 보기 화면이 보여지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바로 타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잠시 뒤에 제가 파일을 가지고 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편집들이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른쪽에서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상 편집하면 내보내기를 하겠죠? 내보내기를 익스포트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 로그인이 되어 있죠? 스마트폰에서도 로그인 계정을 연결을 했을 때 프로젝트들이 차곡차곡 하나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것처럼 웹 브라우저에서도 로그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내가 그동안에 편집했었던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고 클라우드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캡컷을 계속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로그인을 진행을 해 주시면 나중에 다시 접속을 했어도 기존에 했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로그인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로그인을 한 후에 편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선택을 하니 구글로 할 건지 틱톡, 페이스북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정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메일을 선택을 해서 로그인을 진행하실 수도 있으세요. 저는 구글 계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그인을 진행을 한 후에 왼쪽에 있는 편집 레이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는 미디어 부분인데요. 이 미디어 부분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가져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업로드를 선택을 하면 로컬이라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PC의 파일들을 불러오게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드롭박스와 구글 드라이브를 평소에 많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것과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거나 드롭박스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거나 그래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로드도 쉽게 여기에서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스톡 비디오입니다. 스톡 비디오는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 다양한 비디오들을 내가 인트로 부분이나 내용 전환이 될 때 중간중간에 삽입하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니 전체가 있고 즐겨 찾는 부분들, 평소에 내가 자주 즐겨 찾는 스톡 비디오는 여기에 모아두시면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애니메이션, 컷아웃 텍스트 또는 뭐 템플릿 다양한 주제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스톡 비디오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오디오 부분에서는 뮤직과 이펙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뮤직 부분에서는 캡컷에서 제공이 되는 사운드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제에 어울리는 사운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펙트 부분에서도 내가 원하는 음향 효과를 선택하실 때 여기에서도 주제에 어울리는 음향 효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새로운 것을 내가 직접 입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자동 자막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네요. 자동 캡션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서도 보여지는 부분은 바로 한국어로 자동 자막을 생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티커 부분도 우리가 스마트폰 캡컷에서 사용을 했었던 다양한 스티커들도 여기에서 주제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효과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과 동일한 효과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화면 전환을 할 수 있었던 트랜지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필터 부분에서도 우리가 보았었던 주제에 맞춰서 다양한 필터로 선택을 하셔서 영상의 색감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픽을 사용을 할 때 자, 여기에서도 내가 원하는 그래픽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편집 레이어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직접 간단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편집을 간단하게 진행할 부분인데요. 바로 파일을 불러오기를 해서 화면 분할과 텍스트, 오디오 이 딱 세 가지로 해서 간단하게 영상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업로드하는 공간이 있죠. 자, 업로드하는 공간에서 내가 로컬을 눌러 직접 이렇게 내 PC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내가 미리 창을 열어놓았다 그런다면 원하는 영상 파일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파일 불러오기가 되었다면 이 파일을 타임라인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파일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 있죠? 더하기 표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에 내가 선택한 파일이 보여주고요. 자, 위에 있는 부분은 미리 보기 창으로 내가 재생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생헤드 위치는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부분은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전으로 내가 다시 실행하기를 취소한다.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다면 화살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스피릿 부분은 바로 화면 분할입니다. 내가 불필요한 영상을 나누어서 삭제를 할 때 바로 이 분할을 통해서 눌러주시면 화면 분할이 되고요. 그리고 휴지통은 바로 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화면 자르기 등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러 기능으로 거울 효과를 반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을 살펴보니 비어 있었던 공간이 타임라인에 파일이 생성이 되자 여기에서 편집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시죠. 비디오와 속도와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을 직접 내가 편집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쉬운 화면 분할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재생을 하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일시 정지를 해주시고 이 파일에서 분할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하나의 파일이었던 부분이 두 개의 파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재생을 하다가 자, 마찬가지로 분할을 선택을 해주고 이 뒤에 있는 영상은 불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분할과 삭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영상만을 남겨놓는 화면 컷 나눔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편집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의 파일을 선택을 하니 비디오, 스피드, 애니메이션 부분이 있는데요. 비디오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부분과 사이즈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불투명도도 조정이 가능하세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사이즈를 제가 조금 줄여 볼게요. 사이즈 크기를 작게 축소를 할 때는 숫자를 작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이즈를 크게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숫자를 키워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사이즈를 이렇게 작게 축소해서 볼게요.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부분도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자유롭게 좌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높낮이 부분도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각도 조정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가 드래그를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을 해서 직접 내가 원하는 화면 위치에 스마트폰에 화면에 터치를 해서 손가락으로 이동하셨던 것처럼 마우스로 똑같이 화면을 원하는 위치 또는 파일을 이렇게 직접 확대, 축소도 가능하세요. 자, 이런 부분들을 마우스로 하실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위치와 사이즈도 조정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블렌드는 불투명도인데요. 내가 원하는 농도를 조정을 해서 불투명도도 조정이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스피드 부분이 있네요. 자, 스피드 부분은 자, 영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속도를 높여서 빠른 스피드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속도를 느리게 조정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속도 구간을 얼마 정도 지속을 할 것인지 시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었던 것처럼 애니메이션 적용을 시작과 또는 끝 지점 아니면 반복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오른쪽에 있는 편집 공간에서 가능하세요. 이렇게 화면 분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파일만을 남겨놓고 그 파일을 자 오른쪽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 사이즈, 투명도, 속도,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을 적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은 텍스트로 한번 볼까요? 텍스트를 선택하니 내가 직접 원하는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고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영상이 다 마무리된 후에 자막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텍스트 하나를 선택을 해 볼게요.
텍스트를 선택을 하니 타임라인에 텍스트가 보여지고요. 오른쪽에서 저희가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게 보여지게 되네요. 자, 마우스로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텍스트 폰트도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스마트폰에 있었던 모든 텍스트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캡컷을 활용하셨던 분들은 오른쪽에서 텍스트를 편집하는 부분은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텍스트 컬러 색깔도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글자 구간의 간격 부분들도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도 텍스트를 내가 어떻게 나타나게 할 것인지 그 속도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텍스트가 나타나는 시간 조정도 가능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오디오를 한번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생헤드 위치를 어느 시작점으로 둘 것인지 먼저 지정을 해두신 다음 오디오를 선택을 해주세요. 오디오를 선택하니 오디오와 음향 효과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오디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주제를 선택을 하고 그 주제에 어울리는 오디오가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미리 듣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미리 듣기를 통해서 이 오디오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한다면 더하기 표시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타임라인에 바로 오디오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 오디오 또한 선택을 하니 오른쪽에서 오디오를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보여집니다. 오디오의 볼륨을 직접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 오디오가 시작이 될 때 서서히 나타나는 부분, 오디오가 사라질 때 페이드 아웃으로 점점 연하게 사라지는 부분, 그리고 노이즈 제거도 가능하고요. 아랫부분에서는 오디오를 다양한 음성 효과로 나타나게 해줄 부분인데 배경 음악으로 넣기보다는 인물의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로 변조를 하는 듯한 효과를 줄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불러와서 텍스트와 오디오를 삽입해서 하나의 영상이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익스포트를 선택해서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보내기를 할 때는 여기에 파일명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상도도 내가 원하는 해상도로 선택을 하고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높은 품질인지 중간인지 낮은 품질인지 품질 선택을 해주시고요. 프레임 마찬가지로 원하는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파일 형식도 MP4인지 MOV인지 그것도 선택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다 선택이 되었다 그러면 내보내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내보내기에 설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아래에 있는 익스포트를 눌러서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편집한 영상이 내보내기가 진행이 되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부분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만들었었던 프로젝트들이 클라우드에 보여지게 되고요. 이 클라우드에 있는 프로젝트를 점 3개를 선택을 해주셔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 PC에 저장이 되겠죠.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캡컷을 활용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아래에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설치되는 부분이 보이시죠? 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폴더 열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PC에 캡컷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설치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지 메시지가 보이죠? 아랫부분에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설치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타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캡컷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고요. 앞에서 보았던 캡컷 웹 브라우저에서 편집을 했을 때 레이아웃 모양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캡컷 프로그램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앞에서 보았었던 것처럼 편집 레이어들이 보여지시고요. 미디어, 오디오, 텍스트, 스티커, 효과, 트랜지션, 필터, 그리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진행이 되었네요. 하지만 여기서 다른 점은 저희가 파일을 불러오기 할 때 PC에 있는 파일만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는 구글 드라이브나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파일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프로그램에서는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는 PC에 있는 파일만을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플레이어 부분에서는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은 타임라인에 보여지는 파일들과 텍스트, 오디오 이런 편집할 수 있는 것들을 타임라인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은 파일이 선택이 되었을 때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부분에 보면 화면을 볼 수 있는 구성을 내가 임의적으로 다르게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화면 구성도 내가 편한 모습으로 편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 숏컷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단축키를 활용을 해서 내가 PC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를 가지고 자유롭게 더 빠르게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축키 기능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익스포트를 눌러서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도 저희가 간단하게 영상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미디어를 선택을 하시고 로컬 부분에 들어가서 내가 영상 편집하고자 하는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끌고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내가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일이 선택이 되었어요. 이렇게 불러오기 한 파일을 아래 타임라인에 끌어오셔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여지는 편집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웹 브라우저에서 보였었던 것보다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더 다양하게 보여지죠. 타임라인에 있는 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 자, 위치 부분을 자,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와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불투명도도 내가 원하는 불투명도를 자, 이렇게 원하는 것으로 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보여지세요. 그래서 불투명도도 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차별화를 두기 위해 좀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원하는 모드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불투명도의 색감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타임라인을 선택하니 오른쪽에 내가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웹 브라우저에서 보였던 것보다 더 다양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페이지 그리고 컷아웃 부분에서 크로마키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리터치에서 보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속도와 애니메이션 부분은 유사하나 트래킹 부분에서도 내가 원하면 모션 트래킹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색감을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선택의 폭이 정말 다양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웹 브라우저에서도 간단한 편집 툴로 활용하시면 좋지만 나는 조금 더 다양한 편집 기능들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셔서 내가 원하는 더 다양한 기능으로 폭넓은 영상 편집을 하고 싶은 분들은 캡컷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편집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만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타임라인에 파일이 보여지면요. 마찬가지로 영상을 재생을 하다가 자, 이 부분에서 내가 화면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 화면 나누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영상을 진행을 하시다가 이 부분에서 나는 일시정지 프리즈 기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일단 화면 나누기를 하고 가운데에 있는 영상을 멈춘 듯한 프리즈 효과를 넣고 싶다 할 때는 위에 있는 프리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움직이는 영상 아래에 자, 이렇게 정지 화면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프리즈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영상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부터 거울 효과의 미러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각도를 조절을 해서 회전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크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화면의 일부분만을 보여주고자 할 때 내가 이렇게 화면을 자르기를 선택해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 오른쪽에 보여지는 부분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디오와 속도, 애니메이션, 그리고 트래킹, 모션 트래킹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색감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디오 영역에서는 위치와 사이즈와 불투명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응용하는 편집 내용은 앞으로 시리즈 형태로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저희가 텍스트를 한번 볼 텐데요. 텍스트를 선택을 하니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음향 효과와 템플릿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자동으로 캡션을 넣을 수 있는 부분과 내가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를 할 때 가져오는 부분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에서 자, 텍스트를 한번 추가해 볼 텐데요. 더하기 표시 보이시죠?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영역에서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 수정을 했을 때 폰트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내가 가져오기 폰트가 있다면 그것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축소나 확대를 진행할 수 있고요. 스타일 부분과 색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스타일로 꾸밀 때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적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텍스트 간 길이 조정도 이곳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말풍선 부분에서도 내가 원하는 스티커 모양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고 이펙트 부분에서도 색감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진 텍스트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텍스트의 길이 또한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텍스트의 시간 길이도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디오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오디오를 선택을 하니 뮤직, 사운드 이펙트, 그리고 다른 오디오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 틱톡에서 연동을 해서 가져오는 오디오들이 있습니다. 뮤직 부분에 들어가면 다양한 주제에 어울리는 뮤직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미리 듣기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미리 듣기를 통해 내가 원하는 음악이다 그러면 이 오디오를 타임라인에 드래그해서 오디오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디오 파일이 선택이 되었을 때는 볼륨 조절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부분이 진행이 되고요. 노이즈도 제거할 수 있는 부분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보이스 이펙트 부분에서는 내가 배경음악이 아닌 사람이 말을 하는 다양한 오디오가 있을 때 오디오의 음성을 다른 음성으로 변조를 해서 만들어주는 음성 효과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영상 편집과 텍스트, 오디오 등을 추가를 했다. 그렇다면 익스포트를 눌러서 이렇게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고 PC 어느 폴더에 저장이 될 것인지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 해상도와 프레임 등 파일의 설정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트를 눌러 내 PC에 편집본을 완성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PC에 영상 파일을 저장을 하고 내가 만약 이 파일 자체를 유튜브나 틱톡에 바로 업로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튜브나 틱톡을 직접 선택을 해서 바로 파일의 업로드도 가능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PC에서도 쉽게 캡컷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PC 버전으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